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졌고 특히 수출이 크게 휘청일 걸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오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내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두 차례 연속 금리 인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달 이미 기준금리를 인하한 만큼 이달엔 동결 전망이 우세했지만 예상을 깬 깜짝 인하였습니다. 한은이 두 번 연속 금리를 내린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으로 우리 경제를 떠받들고 있던 수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수출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커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도 일부 반영하여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두 차례 연속 인하에 이어 내년 추가 인하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3개월 안에 추가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본 금통위원은 지난달 1명에서 이달 3명으로 늘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수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금통위 회의에선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인하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은 집행부에서 소수 의견이 나온 건 20년 만인데 두 차례 금리 인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최근 1,400원 수준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데다가 4분기 주춤해진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이 다시 자극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경기도 한 공단의 기계 유통단지. 일부는 다른 공장에 팔릴 기계 장비를 정비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기계 장비 수요가 급감하면서 아예 바깥에 둔 기계들도 보입니다. 기초적인 어떤 그런 거거든. 이런 것들이 안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예요. 작년서부터 더 심한 것 같아요. 올해는 더 심하고 작년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순환이 됐었는데 지금은 너무 심해요. 작년, 재작년만 해도 빈상가가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빈상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채용도 많이 줄고 경기가 굉장히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도 안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인근 지식산업센터는 비어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70평, 80평 쓰던 분이 좀 100평으로 늘려가겠다 이런 건데 오히려 있는 곳도 오히려 더 줄이고 전혀 문의가 없습니다. 경기 자체가 엄청 얼어붙은다는 얘기죠.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 성장률은 더 안 좋을 것으로 봤습니다. 올해는 2.2%로 낮췄고 내년엔 1.9%, 2026년엔 1.8%로 더 내려잡았습니다. 1950년대 이후 2%를 밑도는 성장률을 기록한 건 IMF 외환 위기와 코로나 사태 등 단 6차례뿐입니다. 내수 회복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우리 주력 수출 업종이 부진하면서 수출 증가세는 눈에 띄게 둔화했습니다. 당장 내년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저성장이 굳어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제 코로나 오기 전부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기 시작했거든요. 한 해는 높았다가 한 해는 낮았다가 평균을 해보면 2%가 채 나오지 않습니다. 마땅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통화뿐 아니라 재정까지 정책 대응 수단은 제한돼 있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 측 인사가 올린 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 이양을 앞두고 반도체법, 이른바 칩스법 보조금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다며 정부 효율부가 막바지 수법을 모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칩스법 재검토를 시사한 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던 우리 기업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만약 협상이 길어져 내년 1월 이후로 미뤄질 경우 사업 계획에 차질도 불가피합니다. 반도체의 위기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오늘 사장단 인사에서 핵심 부문인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부 수장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대표이사로 승격한 전현현 반도체 부문장이 메모리 사업부장을 맡고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최근 2년간 미국 반도체 사업을 총괄한 한진만 사장으로 교체했습니다. 정부 역시 2년 만에 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를 열고 반도체 분야의 세액 공제 등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 후 보편 관세를 비롯한 정책 기조가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다만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각국의 주도권 싸움이 가열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평일인데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인근 거리가 한산합니다. 올해 초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건설 일부를 중단하면서 인력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삼성 때문에 다들 이렇게 장사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는데 경기가 죽어버리다 보니까 예전에 10명이 다녔으면 지금은 2명, 3명 다니니까는. 임대 문의가 붙은 채 텅 비어있는 건물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공실들이 많죠. 오피스텔이 월세가 110까지도 갔었어요. 근데 지금 한 80 정도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다른 기업들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포스코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건설업 침체로 45년 넘게 가동해온 포항제철소 1선제 공장을 전격 폐쇄했습니다. SK는 현금 확보를 위해 알짜자회사 SK스페셜티를 시장에 내놨고 CJ제일제당도 간판이라 불린 바이오 사업 부분을 매각합니다. 다른 그룹사들 역시 부진한 계열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데 더 버티지 못한 중소형 업체는 더 많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는 1,380건으로 1년 전보다 27%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파산 건수를 이미 10개월 만에 넘어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삼성과 SK 등 국내 16개 그룹 사장단은 9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이례적으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 부진한 내수에 수출까지 동력을 잃으면서 내년 경제는 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데 정부 차원의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